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끌고 있는 섹터는 제약 바이오, 비만 치료제, HLB 그룹, 전고체, 딥페이크, 보안 관련 테마까지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남은 게 신규주와 2차 전지 관련 주들인데,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관점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신규주가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하진 않지만 몇 주 내지 몇 개월 주기로 신규주들이 재료만 묻었다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현재가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바닥에서 거래량의 급증을 취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눌림이든 돌파 매매든 중기로 가져가는 매매든 잘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신규주 자체, 테마 자체의 분위기가 가라앉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호예수 물량, 오버행 물량 여부는 공부를 해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주에도 선발 그룹과 후발 그룹으로 나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캐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1차적으로 선발 그룹에는 TDS팜 같은 상장한 지 몇 거래일 되지 않은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반에 선도주격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TDS팜, EN셀, 넥스트바이오, M83 이렇게 몇 거래일 되지 않은, 상장한 지 몇 거래일 되지 않는 종목들이 선발 그룹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2차로 후발 그룹으로 상장한 지 기간이 몇 달 흐른 종목들이 바닥권 부근에서 이렇게 한 대략 2개월 정도 바닥권 부근에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재료만 묻었다 하면 대부분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라메디텍, 젤 MNS, 아이빔 테크놀로지, 노브랜드, 이 정도를 신규주의 후발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선발 그룹에 있는 M83, 넥스트바이오, EN셀, TDS팜 이런 종목들은 캔들만 봐도 변동성이 급등 아니면 급락 좀 심한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TDS팜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만약에 줄이는 구간이 나왔다면 이런 종목들은 아주 매력적인 자리가 됩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윗꼬리 고점도 아주 길게 남기고 거래량도 분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심하구나, 이런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 또는 이런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 계속 나온다면 매매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DS팜을 매매 포인트, 이렇게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거래가 터지는 구간이 나오면 매도를 할 수가 있고, 거래가 터지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의 전략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라메디텍인데, 라메디텍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줄어드는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해서 거래가 터지는 구간에서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메디텍이 신규주의 후발 그룹에 있는 가장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라고 봅니다. 거래량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때 거래 대금은 300억, 그 다음날 500억, 800억 정도, 그 다음날 660억, 800, 600, 한 1400억 정도 들어왔고, 지난 금요일에 1400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최근에 몇 달간 띄엄띄엄 퐁당퐁당 이런 거래 대금은 2800억 정도가 들어왔다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300억,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주 후발그룹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후발그룹에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소형 레이저 기술을 보유한 미용기기 업체이고, 공모가가 16,000원인데 16,000원보다 지금 현재 아래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을 한다는 것은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입니다. 일단 전략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든 아니면 일정이 남은 종목이든 거래가 급증을 한 종목에서는 두 번 정도는 급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급한 흐름은 이거를 연속 상승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를 연속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라메디텍이라는 종목도 이거를 연속 상승이 나올지 그런 부분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잘 하시는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상승하는 것에 추격 매수를 하고 손절매를 잡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눌리는 과정, 일단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모가 안에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격보다는 조금 눌리는 과정, 그러면서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5일선 지지를 받는 그런 시점에서 조금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JLMNS. JLMNS는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고 2차전지 이런 장비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은 아까 라메디텍이 거래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들어온 반면 JLMNS는 거래가 한 차례, 두 차례, 물론 앞에 있지만 조금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대략 두 차례 정도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대금도 한 300억, 이때도 400억, 한 700억 정도가 들어왔고, 대금이 적기 때문에 조금은 뒤에서 볼 수 있는 종목. 대신에 61선이 바로 위에 있다는 것은 이 처음 생긴 62평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접근을 하는 그런 물량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일단 이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쉬고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 더 쉬면서 5일선을 잘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도 좋은 흐름으로 한번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아이빔 테크놀로지나 노브랜드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띠고 있죠. 거래량이 이거래일 두 번 연속 나왔고, 이런 종목들도 눌림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섹터가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개의 종목이 조금 끼가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는 삼성 SDI,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로 연기금의 중장거리 마라톤 주자인 연기금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위에 241선이 장기 평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저항으로 작용하면 오히려 더 매수 포인트를 잡기는 추격이 아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 지지 정도, 이렇게 올라간, 피보나치로 보면 올라간 50% 반값 정도가 대략 35만 원이 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대형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눌림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급을 한번 잘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금 두 가지의 종목이 조금 끼가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 필에너지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대략 거래 대금 2천억, 그전 700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2,700억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날 190억, 대략 이날의 전일 대비 10% 정도로 거래를 급감을 하면서 그 위에서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살짝 한 2거래일 정도 조정이, 2, 3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5일선을 지켜준다면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N자 파동이 나올 만한 종목의 2차전지주는 필에너지, 이 종목도 눌림에서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많이 있지만 조금 끼가 있는 종목, 조금 변동성이 있는 종목은, 깔끔한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지가 나온 구간은, 대략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이 상장을 했던 때, 이런 때 상한가가 나왔던 이런 갭이 있던 구간에서 여러 차례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손절매를 하기가 쉬운 기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매 포인트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21선을 올라탔고 거래도 1,500억, 그 다음날 970억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저점을 계속 다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2차 전지주를 좋게 보는 이유는 여러 종목들이 21선을 안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CC 스틸, PNT는 2차 전지 종목이고 21선을
안착 시도를 하락이 나왔고 여러 다중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저점을 높이고 21선을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 자체가 좀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율촌화학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21선을 왜 안착을 했을까? 그런 걸 좀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에너테크 최근에 거래가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재료 분석 접근법과 그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상승할 만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가, 이런 공부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공부방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합을 하자면 신규주들이 최근에 큰 거래 대금을 띄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변동성이 큰 선발 그룹에 있는 종목이 TDS팜, ENCell, 넥스트바이오, M83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점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좀 변동성이 그나마 낮은 구간에서 거래가 천천히 죽어가는 흐름에서 거래가 들어올 때 시세가 분출이 되면 매도하기 좋은 종목 순위로는 라메디텍 이런 종목들도 눌림에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는 최근에 거래가 가장 많이 들어온 필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바로 쫓아가기보단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 파동이 일단 단기적으로 나왔으니까 상승 파동에서 조정 파동에서 조금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도 최근에 계속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2차 전지 종목의 센티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자신만의 분명한 진입 그리고 손절매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바지 더위에 9월 첫째 주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